예, 뭐 5월 왔는데 우리 학교에 좀 등급이 나온 친구들이 꽤 있나요? 일단 제가 느끼기에는 공통 과목은 어마무시한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서, 그리고 아예 이제 그 귀납적 정의는 앞으로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킬러로 지금 계속 지수 로감수 나오고 뭐 그래프 문제 하나 나오고 있는데, 뭐 또 한쪽에서는 삼가함수 활용도 조심해라 라고 하더라고요, 킬러에서도. 그래서 일단은 우리 뭐 요거 5월 해설 끝나고 이제 상승 들어갈 때 계속 삼가함수 활용 좀 중점적으로 한번 더 언급해 드릴 겁니다. 일단은 뭐 제가 느끼기에는 앞부분까지는 그리 어렵진 않았고, 15번도 사실 그 특정되는 값만 잘 찾아주면 식을 다 찾지 않아도 되는 그런 느낌이라서 일단 뭐 괜찮았고, 좀 22번이 조금 많이 헤매셨지 않았을까, 만약에 건드리기 시작했으면. 21번이 이제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 하는 건데 좀 용기가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풀면서. 일단은 7번부터 들어갈 거고요. 후따후따 들어가겠습니다. 빨리 할 수 있는 거는 가볼게요. 7번입니다. 자, 다함수 fx의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자, 지금 적분 구간에 변수가 있죠. 그러면 굳이 필기는 안 할게요. 윗끝 아래 끝 맞추고 그 다음에 미분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윗끝 아래 끝을 맞추려면 x에다가 a를 집어넣으셔서 a 값을 구해줄 수가 있죠. 근데 a는 이제 뿔마1이 나오게 되다 보니까, 자, f형은 0 가지고 풀겠죠. 자, 그래서 양변에 미분을 해주셔서 꼭 외워주세요. 네. 풀이를 2x 마3a. 자, 그럼 f형이 마이너스 3a, 즉 양수가 나오다 보니까 a 값은 음수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는 마일 집어 넣어주시면 f2가 나오게 되겠죠. 틀린 친구 사진 찍어주시고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8번도 뭐 그리 어려운 건 아니라서. 자, 첫째 항이 음수인 등비수열 동그라미 치시고요. 얘들아, 그 조금 어려운 문제에서는 이런 생각도 해줘야 돼. 첫째 항이 음수지, 그치? 뭐 곱해서 양수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물론 얘는 AR 4제곱이라 크게 상관은 없어요. 네, 조금 그런 것도 신경 써야 되는 문제들도 있어서. 자, 그래서 일단은 등비수열의 형태다 보니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A3는 AR 제곱, A4는 AR 3제곱 해서 정리를 했어요. 자, 그러면 A제곱 R 4제곱이 36인데 양변에 루트 씌워주시면 얘가 뿔마 6이란 말이야. 자, 근데 여기서 R제곱이 양수잖아, 그쵸? 첫째 항이 음수고, 그러다 보니 AR제곱은 음수가 나와야 됩니다. 첫째 항 음수 나오니까요. 자, 그래서 AR제곱을 여기다가 각각 대입을 해봤어요. 자, 그럼 마이너스 6 더하기 2R 곱하기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요거는 보실 때 AR 제곱 곱하기 R로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12R은 8, R 값은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집어 넣어 주셔서 A 구해 주시고 AR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틀린 친구 사진 찍어 주시고 9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네. 데웠어. 아까 그 해장국 먹다가 그 뚝배기에 데워가지고 물 뜨다가
지금 너무 뜨거워 지금. 따끔따끔해 죽겠네. 화상 입은 것 같은데. 자, 가보겠습니다. 자, 다항함수 fx에 대하여 함수 gx가 뭐 요거다. 자, 일단은 분자는 0이다 때문에 g1은 4가 나오게 되겠죠. 그쵸? 자, g1-4는 0이니까. 자, 그럼 얘들아, 일단 g1은 4 때문에 1 대입해 보시면 이 f1이 4라서 문제에서 필요한 f1은 2를 먼저 구해놨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이 4가 이제 g1로 바뀌게 되면서 g'1이 9가 나오게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힌트가 g'1이니까 고배 미분법 쓰셔서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냅둬. 앞에 거 냅둬, 뒤에 거 미분. g'1은 계산해 주시면 3f1, 2f'1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g'1은 9고 얘는 2니까 6, 2f'1. 자, 그래서 f'1은 2분의 3으로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틀린 층 사진 찍어주시고요. 10번 가보겠습니다. 자, 10번이 이제 삼각함수 활용 문제인데, 자, A가 예각인 삼각형 ABC가 있대요.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자, A를 예각으로 두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구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AB는 4가 되고요. 길이가. 이 차이가 많이 심하네. AC의 길이는 15가 나오고. 자, 넓이를 줬어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각으로 잡아야 될까? 각 A를 각으로 잡아줘서 넓이 공식을 쓰시면 양변에 끼인 각이니까. 자, 그래서 일단 넓이 24는 2분의 1 AB 사인 세타. 자,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사인 A는 5분의 4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쳐야 되는 게 사인 법칙이잖아? 그쵸? 그러면 각 구했어. 요 각 땄어. 그러면 뭐가 필요한 거야? 마주보는 변이 필요하게 되겠죠. 사인 법칙은 마주보는 각변. 아니면 이제 외접원의 반지름이니까. 자, 그래서 BC를 구해볼 겁니다. 각 기준이라서 BC. 자, 그럼 이거 BC를 어떻게 구하냐? 코사인 법칙으로 구해주시면 되겠죠. 왜 코사인 법칙으로 구해? 변 두 개, 각 하나 줬으니까. 필기는 이미 돼 있을 겁니다. 오답 노트에. 자, 그래서 BC의 제곱은 4의 제곱 더하기 15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15 곱하기 코사인 A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코사인 A는 어차피 예각인 거니까 직각삼각형 그려서 계산해 보시면 이 녀석은 5분의 3 나올 겁니다. 5, 4, 3이니까. 자,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225였나요? 169 나옵니다. 자, 그래서 BC의 길이는 13이 나오게 되면서 마지막 사인 A분의 BC는 2R이다. 해서 외접원의 반지름 구해주시면 답 나오게 되겠습니다. 2R 구하는 거, 뭐 어차피 답도 없으니까. 네, 조심하시고 틀린 친구 사진 찍어주시고 11번 가보겠다. 귀납 추정이가 좀 앞으로 빼줘서 아유, 이럴 거면 시나브로로 삼가함수 활용이나 연습시킬 걸. 괜히 피똥 쌌네. 그래서 시나브로를 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내년 거는. 이러고 또 갈아엎었는데 또 이제 기납적장이 킬러로 나오면 이제 다시 갈아엎고요. 이게 다 둘 다 살려둘 수는 없어서. 이러다가 그냥 시나브로가 사라지겠어. 자, 가볼게요. 자, 모든 자연수 이거에 대해서. 자, 뭐가 중요한 거? 부호 확인이라고 필기해둡시다. 자, 음수인지 양수인지가 중요해요. 자, 근데 이제 간혹 수열도 이제 함수로 취급할 수 있으니까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로 치역을 생각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치역이 뭐였어? y좌표였죠? 대입해서 나온 것. 그쵸? 자,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면 좋냐면 봐봐. 음수면 마 2를 곱해서 다음항이 나오는 거지. 자, 어떻게 읽었어요? 거꾸로 읽었죠? 음수면 마이너스 2 곱해서 다음항 나왔죠? 양수면 3 빼져서 다음항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부호 확인을 해보면 여기서는 이제 양수가 나오게 되고요. 그럼 케이스를 좀 줄일 수 있습니다. 얘는 얘들아 3 빼면 무조건 음수 돼? 아니잖아? 그래서 얘는 둘 다 가능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화살표 한번 해주실래요? 틀린 친구들은? A1에서 A3로 넘어가는 거잖아? 그치? 그럼 우리는 사실 두 칸에 대한 계산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첫째 항을 A라고 둘게요. 자, 그러면 A가 음수면 마이 A고 A가 양수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A-3이 나오게 되겠죠. 여기서 이제 치역을 써주는 거야. 이거 무조건 뭔 수야? 무조건 양수가 나오게 되겠지. 이해 가십니까? 자, 그래서 밑에 식으로 적용이 되면서 마이 A 빼기 3이 나오게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럼 이 경우는 둘 다 되는 거야. 자, A-3이 음수인 경우와 A-3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해서 음수면 마이 곱해주기로 했고요. 양수면 한 번 더 빼주겠죠. 자, 그래서 각각 A3는 A1 더하기 4 해주시면 왔어? 안 오는 줄 알았어. 이거 하나 가져가시고요. 자, 그래서 A3 마이 A 빼기 3은 A1 더하기 4니까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예, 계산해 주시면 A 값은 마이너스 3분의 7 음수 범위 맞아서 네, 가능하고요. 여기도 A3 마이 A 더하기 6은 A 더하기 4니까 예, 계산해 주시면 A는 3분의 2. 자, 얘들아 이 범위랑 이 범위 다 성립해야 돼.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아야 됩니다. 뭐 그 범위 얘는 A-6은 A 더하기 4니까 성립 안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A1 값의 합은 마이너스 3분의 5가 나오게 되겠죠. 오케이? 틀린 친구 사진 찍어주시고요. 1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기납주장이 좀 많이 쉽게 나오죠. 자, 예, 12번 가보겠습니다. 자, 시각 t는 0을 원점을 출발 밑줄 한번 쳐주시고요. 자, 속도 좋습니다. 그럼 적분 문제일 수도 있고 정적분 문제일 수도 있고 이제 미분 문제일 수도 있는데 자, 뭐 속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인수분해가 가능한 녀석입니다. 오케이? 네. 자, 그래서 뭐 이차함수 그래프를 그려놔 주시면 뭐 어차피 뒤에 디귿하면서 그릴 텐데 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얘들아 우리 운동 방향 밑줄 한번 치시고요. 우리 운동 방향 뭐였어? 수직선에서니까 원래 좌우인데 제가 앞뒤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플러스면 앞으로 가고 마이너스면 뒤로 간다고. 자, 그래서 뭐의 부호? 속도의 부호라고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케이? 필기해놔 주시고. 자, 그럼 얘들아 기억 1에서 속도의 부호가 바뀌냐? 예, 맞죠? 양수에서 음수로 가니까. 그쵸? 자, 그 다음에 위치 밑줄 치시고. 자, 그러면 우리는 부정적분을 해서 xt는 2분의 11t제곱 더하기 8t 더하기 c인데 자, 원점 출발했기 때문에 영 집어넣으면 0 나와야 돼서 상수항은 없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위치 가속도가 1이 되는 거. 자, 적절하게 다 넣었어요. 자, 미분 한번 해주시면 6t-11 얘가 1이 될 때니까 t는 2 나와서 x2 계산해 주시면 2 나와서 맞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디귿. 자, 움직인 거리 밑줄 치시고요. 써주세요. 속도의 넓이. 속도의 넓이. 자, 그럼 지금 VT 그래프를 그려놨는데 0에서 2까지 0에서 2까지의 움직인 거리라서 0에서 1까지 예, 뭐 VT 1에서 2까지는 자, 넓이니까 지금 X축 아래 그려져서 마이너스 VT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킬로 공식을 쓰기도 애매해서 자, 부정적분은 이미 해놔서 저기다가 VT 적분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틀린 친구 사진 찍어주시고요. 자, 13번 가보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예, 좀 작년에도 몇 번 나왔던 문제인데 그걸 좀 특이하게 표현을 해놨어요. 뭐냐면 이제 주기함수? 주기함수 활용인데 자, 이게 주기함수예요? 하시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밑줄 한번 쳐둡시다.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가볼게요. 네, 일단 13번. 자, 0에서 12까지는 루트 2x 더하기 1 빼기 1 ax가 나옵니다. 그죠? 네. 근데 이제 x에다가 0 때리면 0분의 0꼴 나와서 극한값 0으로 해볼까 해보셔도 어차피 그냥 약분만 되고 0이 나올 겁니다. a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극한값은. 근데 그건 일단 내비두고 자, 나 조건 가볼게요. 자, 모든 실수 k야. 응? 자, 모든 실수 k에 대하여 모든 실수 k에 대하여 x값이 k에서 k 플러스 12까지의 평균 변화율이 12다. 2분의 1이다. 자, 그러면 자, 12분의 fk 플러스 2 뭐 이렇게 나오죠. 자, 근데 잘 봐요. 자, 근데 얘들아, 우리 지금 구한 f가 뭐야? 여기지. 이걸 여기다가 직접 대입하기엔 너무나도 험난하지.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한번 할 겁니다. 자, 양변에 12 곱해주시면 6이 남으면서 fk 플러스 12 마이너스 fk가 6이 나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좀 이따 끝나고 필기할 건데요. 자, 요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요것만 없애볼까? 무슨 함수지? 주기함수지. 주기가 몇인? 12. 근데 6을 더해서 주기함수가 아니잖아. 잘 봐. 어차피 모든 실수 k니까 fx 플러스 12는 fx 더하기 6이라고 일단 써놓을게. 일단 자, 잘 보세요. 얘가 뭐죠? 무슨 좌표죠? y좌표죠. 뭘 집어넣은 y좌표입니까? x 플러스 12를 집어넣은 y좌표죠. 얘는 x를 집어넣은 y좌표잖아. 차이가 얼마나 나? x좌표 차이가? 12만큼 차이가 나지, x좌표 차이가. 자, 그래서 봐봐. 예를 들어 0을 집어넣은 함수값이 요거야. 그럼 만약에 이게 6이 없었으면 주기함수니까 얘가 그대로 유지가 되지. 근데 6만큼 더해져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x좌표 차이가 12만큼 나는구나. 그 다음에 y좌표는 6이 늘어났지. 그러니까 뭐야? x좌표가 12가 늘어나면서 y좌표가 6이 늘어난 거지. 10이 늘어나면서 원래 있던 y좌표에서 6만큼 커지는 거죠. 그게 이 점에서만 될까? 봐봐.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어.
그럼 얘가 요렇게 간 거지. 그럼 이 점도 요렇게 가서 똑같이 그려줘요. 그러니까 계단식으로 그려진다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다시. 봐봐. 여기가 예를 들어 2야. 그럼 여기는 몇이어야 돼? 10이 더해졌으니까 14. 이런 식으로 나와줘야 된다고. 알겠어? 한글로 한번 써드릴게. 자, x좌표가 12가 늘어난 이 함수값이 y좌표도 같이 6이 늘어나게 된다. 오케이? 모든 k니까 모든 x가 되겠죠. 오케이? 즉, 자 이거 그래프도 안 그릴 거예요. 자, 12에서의 연속을 확인해 볼 겁니다. 자, 우리가 아는 건 좌극한밖에 없어요. 식이.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12의 좌극한으로 갈 때 0분의 0꼴 아니니까 그냥 대입해서 끝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우극한이 문제지. 자, 잘 봐. 식으로도 한번 보여줄게. 이미 알고 계시면 바로 하셔도 되는데 얘가 뭐랑 똑같냐면 0의 우극한에다가 6 더해준 놈이랑 똑같다고. 왜요? 이러시면 얘들아 봐봐. 아까 0에서 12일 때 함수값이 6만큼 차이가 난다고 했지. 우극한이 이렇게 가는 거잖아. 요 점을 기준으로. 0일 때랑 12일 때야. 우극한이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가까워지는 거잖아. 그게 6 차이가 난다고.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해도 되고 끝나고 다른 풀이 한번 보여드릴게. 자, 이 둘이 같은 거라서 12 집어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4분의 12a 죄송합니다. 이게 그리고 0분의 0골이 안 나오면 사실 이딴 식으로 낼 필요가 없죠. 뒷번호 때에서. 더하기 6 요걸로 계산을 해주시면 자, 약분해 주시고 유리화해 주시고 뭐 계산해 주시면 a가 나오게 될 겁니다. 해서 계산해 주시면 a는 3. 자, 그럼 봐봐. 다른 식으로 하는 건 끝나고 보여드릴게요. 자, F28은 봐봐. X좌표 10이 늘어나면 Y좌표 6 늘어났지. 그럼 X좌표가 10이 줄어들면 6을 빼줘야 되겠지. X좌표 12가 줄어들면 6 빼줘야 되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는 범위로 고쳐서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럼 얘들아 이 식을 저 연두색을 다른 방식으로 한번 해보면 치환도 가능해요. 자, 얘들아 우리 극한에서 이 부분을 치환한다고 생각하자고. 이항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자고 했어요. 우리만의 약속. 이항 시켜놓으면 x-12가 0의 우극한으로 가까워지죠. 얘를 치환하는 거야. 그럼 봐봐. 리미트 t가 0의 우극한으로 갈 때 x는 t 플러스 10이야. 얘가 t 플러스 12지. 이거 t 플러스 12가 어떻게 되겠어? ft 플러스 6으로 바뀌게 된다고. 식으로 풀어도 돼요. 치환해서.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F4. 트렌치고 사진 찍어주시고 필기 하나만 하고 가보겠습니다. 자, 예, 찍어요. 자, fx 더하기 p는 fx 더하기 q꼴. 자, x 더하기 p를 대입한 함수값 x일 때 1대라고 해야 되나? 1대 함수값 플러스 q.
이렇게. 허리야. 반복 이렇게 추가로 해주세요. 다 쓰셨나? 쓰고 있어. 아우 아파. 다 썼어? 예, 가보겠습니다. 자, 주기함수 활용인데요. 요게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주기가 p인 함수. 뭐 정확하게 엄밀히 따지면 뭐 더 다를 수 있겠지만, 자, 써져 있는 게 x 더하기 p를 대입한 함수 값이 x일 때 함수 값에 q 더해준다. 이게 항상 성립하는 겁니다. 에? 문제에서 항상 성립한다가 있어야 돼. 자, 이걸 어떻게 보는 거냐면 x좌표가 있어요. 그럼 x 더하기 p는 x축 방향으로 p만큼 오른쪽으로 간 점이죠. 그 fx라는 함수값을 기준으로 보시면 요 x 더하기 p일 때 함수값은 얼마나 커져야 돼요? q만큼 커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게 모든 x에 대하여 성립을 해버리면 정말 이 x일 때만이냐고. 모든 점에서 다 성립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연속한다고 해볼게요.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이동을 했어. 근데 이 점만 이동을 하냐고. 아니잖아. 다른 점들도 이동이 되면서 이 그려졌던 그래프가 계속 계단식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랑 같이 나오는 게 요 5월 모의고사 13번처럼 웬만하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를 껴줄 거예요. 오케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를 껴줄 거라고. 알겠어? 자, 그러면 특정 범위 내에서의 함수값만 주겠죠. 그쵸? 요 5월 모의고사 13번처럼. 응? 그러면 양 끝에 함수값을 둘 다 비교하는 문제도 있어. 근데 일단 한 점. 자, 이 문제 요 범위는 알고 있으니까 좌극한은 그냥 구하고 우극한은 어떻게 구하겠어요? 요 왼쪽 범위의 우극한에서 q만큼 더해 주시면 나오게 되겠죠. 사실 이건 주기함수 극한에서 이미 했습니다. 근데 요거를 잘 못 봐서 그렇지. 공식으로 잘 안 외웠으니까. 자, 이거 어떻게 보는 거라고?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대로 보는 거야. f 머시기가 무슨 좌표야? y좌표잖아. x 더하기 p, 오른쪽으로 p만큼 갔을 때 그 점이 q만큼 올라가 있다고. 근데 그게 어떻게 돼 있다고? 항상 성립해. 그래서 범위 내의 함수를 그려보면 계속 이게 반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막 어떤 내신에 나왔던 것 같은데 뭐 이렇게 교점을 구하는, 가로선과의 교점을 구할 때도 있긴 했었어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꼴 작년에도 모의고사에 출제됐으니까 잘 알아둡시다. 자, 다음 14번 가볼게요. 자, 요거는 이거 해설 보셨어요? 이거 저는 너무 어렵게 풀어가지고,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몸은 아는데 그 너네한테 설명해주기가 좀 힘들어서 일단 수업 준비할 때 좀 오래 걸려서 풀었는데, 자, 일단 가보겠습니다. 가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곡선 y는 sin x와 y는 k에 만나는 두 교점을 a, b라고 하고. 자, 얘들아 요거 밑줄 쳐볼래? 루트 1 빼기 k죠. 혹시 뭔가 느낌이 오지 않니? 많이 보던 애인 거? 전혀? 이거 얘들아 1 빼기 사인 제곱 그 모양이야. 이게요? 일단 그럼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CD와 AB. 자, CD와 AB. 자, 이거 구하려면 무슨 좌표 구해야 되니? CD와 AB. X 좌표 구해야 되겠지? 써놔 주세요. X 좌표 구해라고. 자, 그래서 뭐 어차피 CD, AB 따면서 AB 길이 구할 거니까 바로 일단 X좌표로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특수가 아니니까 이걸 알파라고 두면, 자, 절반, 죄송, 절반 주기. 그럼 요 점은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얘들아, AB의 길이는 파이 마이너스 2알파가 나오겠네. 자, 요거는 사실 이렇게 화살표 해주시고 써주세요. 루트 1 빼기 사인 제곱 꼴. 선생님, 근데 1 빼기 코사인 제곱도 같은 모양 아닌가요? 맞아. 근데 문제에서 그냥 사인 그래프를 줬으니까 1 빼기 코사인 제곱으로 봐달라라는 겁니다. 자, AB를 파이 마이너스 2알파로 두는 것 외에 다른 힌트가 있으면 사인 알파가 K인 거죠. 알파 집어넣어서 K 나왔으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 풀고 잠깐 끊어서 갈게요. 오랜만이라 많이 졸린가 보네. 자, 그러면 자, 얘들아, 요 좌표를 어차피 구해야 되는데, 자, 가보겠습니다. CD 구하기. 저는 파이 더하기 베타로 두고 갔어요. 그것도 끝나고 해드릴게. 그 시작은 더 단순해서. 자, 사인 x와 마이너스 루트 1 빼기 k 제곱의 교점입니다. 그죠? 자, 근데 얘들아, 우리 k가 뭐였어? 사인 알파의 제곱이었잖아. 그치? 자,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코사인 제곱 나와서, 얘들아 절대값이지. 절대값이잖아 원래. 근데 알파가 무조건 뭔 각이야? 예각이잖아요. 우리 이렇게 잡아둔 거면 2분의 파이보다 작은 거니까. 자, 그래서 반드시 양수가 나와서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자, 이거 작년에도 나왔고요. 이번에도 나온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거에서도 더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교육청 모의고사지만. 자, 잘 봐. 종류가 다르면 어차피 못 풀어, 얘들아. 사인. 그럼 얘들아, 부호도 뺐다. 2분의 파이 아니면 2분의 3파이잖아. 그치? 자, 근데 얘들아, 봐봐. 2분의 파이 뿔마 알파면 몇 사분면이야? 2사분면이고 1사분면이지. 마이너스가 안 돼. 사인이니까. 이해가? 2분의 파이 더하기 알파면 코사인 알파는 나오는데 마이너스가 안 붙는다고. 그러니까 얘네가 다 안 되고 2분의 3파이여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빼기 알파로 가야 돼요. 플러스 알파는 4사분면이라서 또 안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x가 2분의 3파이 빼기 알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그려드릴게. 밑에 것만 그릴 거네. 얘가 2분의 3파이 빼기 알파. 잘 봐. 여기가 2분의 3파이고 대칭이잖아. 그치? 몇이겠나? 플러스 알파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CD의 길이는 여기서 이거 빼주시면 2알파가 나오게 돼서 AB가 아니라 CD 마이너스 AB가 4알파 마이너스 파이라서
알파 구해주시고 파이 마이너스 2알파 답 내시면 AB의 길이를 구해줄 수 있습니다. 오케이? 예, 사진 한번 찍어주시고 아까 말한 제가 풀어본 풀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자 가볼게요. 됐어? 여기까지는 똑같아. 편한 풀이로 하세요. 편한 풀이로 하세요. 자,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걸 파이 더하기 베타로 뒀어요. 그냥 베타로 두면 힘들다. 왜냐면 어차피 대칭성 쓰는 거라서. 그럼 얘는 2파이 빼기 베타란 말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잘 봐. CD 구하기를 네. 자, 그럼 보세요. 사인 알파가 K고요. 사인 파이 마이너스 베타가 마이너스 루트 1 빼기 K제곱입니다. 자, 그러면 파이 마이너스 파이 플러스 베타 파이 더하기 베타 3, 4분면이라서 마이너스 붙어서 사인 베타가 1 빼기 K제곱이 나와요. 자, 그럼 이거 앞서 했기 때문에 루트 1 빼기 사인 제곱 계산해 주시면 절대값 코사인 알파인데 알파가 예각이라서 사인 베타와 코사인 알파가 똑같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알파를 베타를 2분의 파이 빼기 알파로 미안. 맞아. 2분의 파이 빼기 알파로 봐도 되고요. 뭐 2분의 3파이 빼기 알파로 보셔도 되고요. 2분의 파이 플러스 알파, 2분의 3파이 플러스 알파. 즉 여러 가지 각의 삼각함수 그 홀수 공식을 좀 써줄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둬서 다 적용을 해보시면 되는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파이보단 작아야 돼요. 왜냐면 봐봐, 알파도 이만큼 2분의 파이보다 작죠. 베타도 이만큼이기 때문에 2분의 파이보다 작아서 그러니까 둘 다 1사분면의 각이기 때문에 범위는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되는 게 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베타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로 CD 빼기 AB 적용해 주시면 답 나오게 되겠습니다. 계산해 주시면 얘가 파이 마이너스 2베타 파이 마이너스 2알파 이렇게. 오케이? 해서 계산해 주시면 답 나오게 되겠습니다. 요게 조금 더 식이 많아요. 근데 이제 시작할 때 생각이 좀 쉬워서 요걸로 한번 해드렸습니다. 요것도 한번 사진 찍어주시고 틀린 친구들 편한 걸로 하세요. 가보겠습니다. 15번입니다. 자, 볼게요. P가 1보다 큰 상수 P에 대하여 fx가 이렇게 있다. 이차 함수예요. x축과 이제 0과 p에서 만나는. 자, 근데 t가 마p보다 크다. 이거 밑줄 한번 쳐주시고 조금 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느끼기에는. 자, 근데 얘들아 일단은 쭉 읽었을 때 뭐라는 기어가 생각이 들 거거든. 일단 내가 느끼는 건 이거 나왔으면 한번 봐야지. 절대값 fx 한번 보고 들어가야지. 오케이? 자, 그럼 얘들아 일단은 절대값 fx가 좀 빡세게 그릴게요. 많이 튀어나오게 그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y좌표가 음수인 부분을 접어 올려서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얘들아 y는 x 더하기 t 오랜만에 밑줄 치시고 써주세요. y절편이 문자 y절편이 문자.
그럼 얘들아 우리 y절편이 문자니까 기울기 1로 고정하고 어떻게 움직일까? 위아래로 이동이라고 써둘까요? 위아래로 이동. 그럼 얘들아 아까 밑줄 친 저 마피 t가 마피보다 크다는 어디가 될까? 마피일 때를 봐. 마피보다 크다를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어차피 경계값에서의 답을 구하다 보니까 마피 이렇게 잡히겠지. 이해가? 어? 그러니까 이때보다 위에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 윗부분. 자 그러면 얘와 만나는 점 중 교점 중 x좌표가 가장 작은 값을 알파, 가장 큰 값을 베타라고 했을 때 자, 일단은 제가 여러 해설들을 찾아봤거든요. 내가 너무 이상한 게 푼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알파 t, 베타 t가 바뀌는 것 때문에 일단 경계값을 하나 잡아두고 들어갔습니다. 자, 무슨 소리냐? 일단 얘들아 이게 뭔 소리인지부터 봐야 돼. 지금부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야. 여기까지 먹었으면 위아래 이동할 거야. 이 선을 기준으로 위로만 보낼 거야 일단. 자 그럼 얘들아 교점 중에 가장 작은 거면 어디에 위치해? 제일 왼쪽에 있겠지. 베타 t는 제일 오른쪽에 있겠지. 그것까진 필기하진 않을게요. 자 그럼 잘 봐요. 여기서부터 위로 가면 왼쪽이 알파 t, 오른쪽이 베타 t죠. 그러다가 언제 갑자기 바뀌어? 난 미분 가능성 생각하는 문제인 줄 알고 밑에 안 읽고 여기서 갑자기 이 원점일 때 봐봐 알파 t, 베타 t란 말이야. 그러다가 언제? 원점 지날 때 갑자기 알파 t, 베타 t 이렇게 바뀌거든. 그래서 저는 뭐 운이 좋았다고 봐요. 저는 이 문제 풀 때 요때 경계값을 알파 t, 베타 t가 갑자기 바뀌다 보니까 한번 그어놨었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뒤로는 얘들아 사실 알파 t, 베타 t가 안 박혀. 왜냐면 보통 이런 문제들은 우리 언제 또 경계값이 많이 그어졌는지 기억나세요? 접할 때 좀 많이 났거든요. 접할 때. 근데 이건 접할 때 상관없어. 왜 그러냐면 봐봐. 더 긴 거 없나? 또 올라가 봐. 알파 t, 베타 t. 알파 t, 베타 t. 계속 요 곡선에 대하여 교점을 찾아주고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잘 봐. 얘들아, 너네 이렇게 끊어서 밑줄 쳐요. 이거 식으로 쓸 생각하면 머리 빠개집니다. 예. 자, 뭐예요? 알파 t, 베타 t에서의 정적분 구하는 거죠. 근데 넓이다 라고 하기에는 누가 더 위에 있는지 몰라서 힘들지. 자, 최대값이 2분의 1이다. 밑줄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주시고요. 대충 좀 작게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자, 이렇게 그어졌다고 해볼게요. y는 x 더하기 t가. 그럼 이 지점이 알파 t, 이 지점이 베타 t죠. 그쵸? 자, 그러면 누가 더 위에 있니 이거? y는 x 더하기 t가 더 위에 있지. 아래에 있는 거 빼기 위에 있는 거 했잖아. 그럼 음수 나와? 어? 원래 넓이 구할 때 위에 있는 함수 빼기 아래에 있는 함수 하잖아. 절대값 쉬웠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gt가 음수가 나와. 무조건 음수만 나와. 그럼 얘들아 이거 돼? 안 돼? 안 되겠지? 왜? 최대값이 2분의 1이라고 해. 저 2분의 1일 때 뽑아먹는 건데. 알겠어? 자, 여기서는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자, 그러면 사실 저는 접할 때 먼저 했습니다. 네. 접할 때. 자, 그럼 이 부분이 알파 t. 자, 이 부분이 베타 t야. 자, 근데 여기서 잘 봐.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누가 더 위에 있어? y는 x 더하기 t가 계속 위에 있잖아. 그치? 그럼 얘도 음수가 나오지. 더 올라가봤자 요 사이의 넓이만 커지기 때문에 더 작은 음수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해결을 해야 되겠어요? 요 선일 때, 그러니까 요 선일 때와 요 사이를 지날 때를 한번 해볼 겁니다. 그냥 솔직히 이 정도까지 왔으면 이때 해야지. 자, 근데 일단 해설이니까 아닌 거 먼저 할게요. 너무 대충 그렸다. 자, 요 사이를 그려볼게요. 자, 그럼 보시면 제일 작은 좌표를 알파 t, 제일 큰 좌표를 베타 t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y는 x 더하기 t와 절대값 fx 사이의 넓이에요. 그럼 그나마 그나마 양수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 오케이? 자, 그리고 절대값 fx와 y는 x 더하기 t 이렇게 되죠. 자, 얘들아, 양수인 부분이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잖아. 선생님, 음수가 더 작을 수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그래프를 이쁘게 그리지 않는 이상 확인하기가 힘들죠. 결국 양수가 제일 최대인 지점, 요때가 GT가 2분의 1이 나온다 라는 겁니다. 그럼 얘들아, 이때가 뭐야? 원점 지날 때니까 T는 0일 때가 나오게 되는 거야. 원점 지난다 때문에. 오케이? 자, 그러면 얘들아, 알파 T는 그냥 0이고요. 자, 베타 T 구해봅시다. 자, 베타 T가 이 지점이죠? 그쵸? 뒤집어지기 전 x제곱 마이너스 px와 y는 x가 만나는 거기 때문에 p 플러스 1이 나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뭐 요거는 어차피 넓이 따야 돼서 요 좌표는 뒤집어진 애와 y는 x가 만나는 거기 때문에 p-1 이렇게. 오케이? 자, 그래서 놀랍게도 전 그냥 계산했습니다. 자, 봐봐. 요 양수인 부분을 a라고 하고 요 음수인 부분을 b라고 할게. 자, 그럼 얘들아, a라는 부분은 그냥 킬러 공식으로 구했으면 좋겠어. 뭐지? 이러면 얘들아, 우리 킬러 공식이 뭐였냐면 이차함수와 직선 사이의 넓이를 구할 때 교점의 x좌표를 알고 있으면 6분의 최고 차항의 계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풀었었습니다. 뒤집어진 이차함수의 0p-1에서의 만나는 점을 알고 있는 겁니다. b는요? b는 얘들아 중간에 함수가 바뀌어. 중간에 함수가 바뀌어. 자, 그래서 젠장 였다 할걸. 그래서 b는 p-1에서 p까지는 y는 x에서 뒤집어지네. 마x제곱 더하기 px 뺀 거. 잠깐만. 넓이가 아니잖아. 미안. 그냥 넓이로 구할까? 더하기 p에서 p 플러스 1까지는 y는 x에서 안 뒤집어지는 사이의 넓이가 b가 나와서 문제에서 말하는 a 빼기 b가 2분의 1일 때로 p를 구해주시면 답이 나오게 될 겁니다. 선생님, 왜 빼기예요? 이러는데 지금 절대값 fx가 더 큰 거죠. 원래 양수 나오던 게 이제 부호 바꿔서 들어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해주셔야 됩니다. 이걸로 계산을 해주셔도 됩니다. 자, 일단 사진 한번 찍어주시고, 이거 넓이 구할 때도 또 다른 방식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저 찾아보니까. 요거까지 설명하고 오늘은 마칠게요. 자, 봐봐. 이것도 킬러 공식을 쓰는 건데 이게 얘들아 제가 몇 번 얘기하긴 했던 거거든요. 이게요. 봐봐. 엇갈린 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야. 처음 봐? 근데 이거 알아야 돼. 이거는 그냥 이것만으로도 수투 문제를 낼 수가 있어서 넓이 문제가. 이웃한 도형의 넓이를 신경을 쓸 거거든. 잘 봐. 뭔 말하는지 알겠어? 엇갈린 y축 뺄게. 헷갈리니까.
엇갈린 선으로 이루어진 동의 넓이. 자, 우리가 구하는 게 2분의 1이라는 이 최대값이 a-b라고 앞서 설명드렸잖아요. a 더하기 c, b 더하기 c로 보는 거죠. 이게 b 더하기 c 때문에 이딴 짓을 왜 하지 이럴 수 있는데 잘 봐. 자, a 더하기 c는 그냥 뭘로 풀어주면 될까요? 얘는 킬러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뒤집어지네 p-빵의 세제곱 이렇게. b가 좀 짜증나거든? 난 이거 보고 충격을 금치 못했다. 도대체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저의 고질병인데 생각을 너무 단순하게 해가지고. 잘 봐. 이만큼이 b였지. 이거를 이렇게 자르는 거야. 이 넓이 보여? 이 넓이가 이 참수에서 직선 사이의 넓이. 이렇게. 그래서 p와 p 플러스 1. 그럼 킬러 공식으로 쓸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를 뭐 이런 생각도 할 수는 있죠. p 플러스 1 빼기 p의 세제곱 이렇게. 그럼 잘 봐. 이만큼을 b 프라임이라고 해볼게요. 요만큼을 c라고 해볼게요. 그럼 얘들아 b 프라임 c는 뭐가 돼? 그냥 삼각형이야. 밑변이 p고요. 높이가 p 플러스 1이에요. 얘가 y는 x입니다.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하고 아까 요거 킬러로 구한 거 6분의 1 요렇게 해서 계산하는 게 제일 빠른 것 같아요. 계산식이 덜 들어요. 이건 제가 해드린 거는 사실 너무 원초적인 방법이고요. 요걸로 했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요 부분만 따로 사진 찍어주세요. 네. 그래서 지금 17분 남았는데 지금 15번 한 번만 해봅시다. 네. t는 0일 때 최대가 나오는 거 조심해 주시고요.